네, 몰리암은 초신성처럼 등장했어요. 춘장 립의 깜찍한 율동, 그리고 수상할 정도로 지하철에 집착하는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끌어당겼죠. 물론 이렇게 빠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단지 기이한 컨셉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형님의 음악 자체가 주의를 끌었기 때문이죠. 원곡을 뛰어넘는 뛰어난 랩메이킹 능력과 후렴에서 보컬을 차핑해 효과음처럼 활용하는 센스로 중독성을 이끌어낸 독특한 작법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상당히 신선한 접근법이었어요. 덕분에 여러 베테랑 래퍼들이 그에게 샤라웃을 보냈고 그중 일부는 콜라보 작업으로도 이어졌죠. 이건 몰리암이 단순한 민 캐릭터가 아니며 음악만으로도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반응이 항상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비주얼이 개빡세긴 하지만 트렌디하고 마케팅을 잘한다는 호평이 있는가 하면 공공장소에서 저런 영상은 좀 안 찍었으면 좋겠다 같은 몰리암의 이미지가 대중적인 정서와 충돌하는 지점에선 호기심보단 거부감이 앞서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저의 능지로 몰리암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덧붙이자면 이 형님은 기존 흐름에 순응하지 않는 일종의 거부의 아이콘 같아요. 대중의 정서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 어긋남을 자신만의 개성으로 바꾸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캐릭터라이징을 했달까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겐 불쾌감을 주는 요소로 또 다른 이들에겐 색다른 즐거움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하자면 이 형님은 마치 있어선 안 될 장소에 나타난 사람 같습니다. 지하철에서 특이한 복장과 메이크업으로 춤을 갈긴다든지 우리나라 금융의 메카인 여의도 한복판에서 이상한 친구 2명 더 데리고 출동한 영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강한 이질감을 선사하죠. 근데 정작 몰리함이 있어야 할 것 같은 홍대 이태원엔 춘장 바르고서 출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뻔하니까요. 그래서 전 몰리함이 그 간극을 영리하게 활용한다 생각해요. 정형화된 틀을 거부하는 신인이기에 가능한 패기와 색다른 접근 방식이 빚어낸 정말 좋은 전략이죠. 한편 최근 발표한 몰리함의 앨범은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니었음을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먼저 눈에 띄는 건 트랙 구성입니다. 곡 길이가 대부분 2분 안팎으로 짧아서 빠르게 넘어가지만 오히려 이 점이 집중도를 높였어요. 아직은 개성이 뚜렷한 곡들이 몇 개로 한정돼 있다 보니 만약 전체 트랙의 러닝타임이 3분대였다면 솔직히 좀 늘어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몰리함은 트랙 길이를 과감히 줄이고 개성이 덜한 곡과 선공개 곡들을 적당히 퐁당퐁당식으로 배치해서 전체적인 응집력과 흐름을 훨씬 단단하게 다잡았죠. 그리고 피처링도 한몫했어요. 피처링 라인업이 메이저급 아티스트 못지않게 화려한데 그 중에서도 스윙스와 키드 밀린 감초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냈죠. 특히 최근까지 폼이 아리까리했던 스윙스 형님께서 이번 앨범에서 무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색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점이 고무적이었어요. 튠의 활용도 이전 가진 거부감이 들었다면 이번엔 매력으로 잘 승화시켰고요. 자, 종합하자면 몰리함은 신인으로서 주목받은 이후 첫 공식 작업물로 꽤 괜찮은 포지션을 확보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버닝슬로우 하나 뜨고 그거 원툴로 금방 묻힐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앨범 단위로 평가받는 이 씬에서 이 형님은 그전까지 괜찮은 결과물을 못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 예상을 뒤엎고 이번 앨범은 그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대로 증명해줬죠. 튠을 건 듯한 목소리와 어우러지는 싱잉랩, 트렌디한 미국 메인스트림 사운드를 잘 따라간 프로덕션, 그리고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은 완성도를 보완하는 구성력은 뮤지션으로서의 몰리함을 기대하게끔 만듭니다. 무엇보다 그는 여타 신인 래퍼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뚜렷한 정체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절반의 성공은 먹고 들어갔다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은 에피입니다. 에피는 사클레라 코인 막바지에 탑승하며 등장했어요. 그렇게 사클 여신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던 중 21시즌 첫 앨범 네온 제네시스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루키로서의 출발을 신고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클 기반의 씬이 점점 힘을 잃어감에 따라 그 흐름 속에서 에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식어갔죠. 근데 이때 이노님은 이대로 가다간 아예 사람들에게 잊혀지겠다 싶었는지 방향을 확실하게 틉니다. 클럽 사운드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음악 스타일의 확장에 나선 거예요. 그렇게 싱글 단위로 차근차근 변화를 쌓아 올리던 끝에 네온 제네시스 이후 약 4년 만에 EP 2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귀환을 알립니다. 에피는 그 4년의 시간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았음을 이 앨범으로 증명해 보였어요. 음악적 스타일은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에피란 자기 캐릭터 역시 더 또렷하게 만들면서 결과물은 완성도와 개성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 1등 공신, 이번 프로젝트의 퀸메이커는 바로 프로듀서 킴제이입니다. 팩스갱의 멤버이자 투올리스의 전담 프로듀서로도 잘 알려진 이분은 과거 돈와리나오와 함께한 합작 앨범 K-드라마에서 에피와 한 차례 호흡을 맞춘 바 있는데 아마 그때 두 사람은 느꼈을 거예요. 같이 손잡고 뭐라도 하나 같이 만들어야
해야 한단걸요. 그리고 이번 EP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전 협업의 연장선 위에서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킴제인 클럽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하이퍼팝을 비롯해서 과잉된 사운드의 텍스처를 앨범 전반에 촘촘히 흩뿌렸고,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EDM의 영역에 가까워지는 사운드의 설계는 이게 에피와 합작 앨범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비트메이커로서 굉장한 존재감을 과시했죠. 그리고 이러한 사운드 디자인은 그전까지 뚜렷한 개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에피에게 자기만의 분명한 색을 갖게 된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I need somebody to love. 물론 아무리 퀸메이커가 있다 한들 결승선을 통과하는 건 결국 아티스트 개인의 몫이잖아요. 근데 에피는 그 퀸이 되기 위한 조건에 충족했어요. 과장된 사운드와 샘플 소스들이 뒤엉키는 와중에도 정작 본인은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마인드인 것 마냥 나른한 보컬과 선명한 멜로디 라인을 내뱉으며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고 우직하게 나아갔죠. 그리고 에피가 구현한 한국적 노스텔지어도 좋은 보조 역할을 했고요. 최근 몇 년간 대중음악 시장은 노스텔지어란 키워드에 푹 빠져 있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외부 제작자의 세대 감수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아티스트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전달자에 가까워서 보다 포괄적인 형태의 감성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죠. 반면 에피는 인디 뮤지션으로서 본인이 꼴리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됐기에 조금 더 디테일한 영역까지 파고들었어요.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의 한국적인 감성을 직접 끌어와 사운드와 비주얼 전반을 그대로 녹여낸 거죠. 2002년생이랑 본인의 출생연도와도 맞닿이는 그 감성은 단순한 레트로의 재현이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정서로 작용했고, 결과적으로 이는 추억 소환을 넘어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EP 후 공개된 싱글 모어 하이퍼 역시 기존의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높은 완성도를 유지했기에 앞으로 그려질 에피의 청사진이 더욱 기대됩니다. 진짜 이렇게 자기 정체성 뚜렷하고 임팩트까지 갖춘 여성 아티스트의 등장이 요즘 같은 씬에선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요즘에 되게 헛스를 하고 계시고 저도 항상 잘 듣고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AP 컴펠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신지양입니다. 당시 이 형님은 뉘신지 싶었지만 랩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놀라울 정도로 리듬을 능숙하게 다루는 솜씨가 결코 아마추어의 것이 아니라 느꼈어요. 이후 신지양에 대한 궁금증을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저는 이 형님의 사클 계정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엔 예상 밖의 음악들이 있었습니다. 이 형님 알고 봤더니 랩뿐만 아니라 R&B 보컬까지 제법 잘 소화하는 멀티플레이어였던 거예요. 심지어 비트도 본인이 직접 다 찍고요. 그래서 신지양이 향후 앨범을 발표한다면 그 내용이 얼마나 알차고 다채로울지 더 큰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 기다림은 꽤 길었습니다. AP 컴펠 참여 이후 정식 앨범을 발표하기까지 무려 2년이 걸렸거든요. 물론 그 사이 싱글을 비롯한 작업물을 발표하고 소속이 불분명했던 그가 저스트뮤직에 합류했다는 소식은 들려왔지만 뭔가 제대로 된 공식 활동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근데 전미 합류 오피셜 공지 후 불과 이틀 뒤 그는 첫 정규작 노응을 공개합니다. 그때 모른 척했던 내 맘을 했다면 어떤 달이 떠가죠 네, 농은 신지양이란 아티스트의 전면을 드러낸 작업물이에요. 그는 이 앨범에서 프로듀서, 래퍼, 싱어, 엔지니어, 세션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수행했고 이는 결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자신감에서 나온 1인 메탈한 점이 분명히 느껴지죠. 투박한 드럼과 어쿠스틱 악기를 중심으로 빈티지하면서 따뜻한 질감을 만들면서도 그와 상충하는 악기 소스를 덧입혀 얼터너티브한 무드를 연출하는 작법은 곡 전체에 몽환적이면서도 포근한 정서를 불어넣었어요. 덕분에 듣는 이로 하여금 현실과 꿈의 경계, 그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듯한 신비로운 청각적 경험을 하게 만들었죠. 이런 앨범의 분위기에 맞춰 보컬 톤을 섬세하게 조정하거나 다양한 이펙트를 입히는 방식에선 또 엔지니어로서의 감각이 엿보였고요. 무엇보다 랩과 보컬을 자유롭게 소화하면서 곡의 흐름에 따라 목소리 톤과 발성을 유연하게 바꿔내는 능력은 신지양이 플레이어로서도 좋은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죠. 그렇기에 저스트뮤직 이름 옆에 신지양이 자리한 이유가 그냥 자동으로 납득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배웠지 살아 돌아가는 법 서로가 적인 이곳엔 안 돼 너가 아닌 건 또 개처럼 벌어 돌아가게 되니 boy. 다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바로 킬링 트랙의 부재예요. 쉽게 말해 대중의 귀를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곡이 아주 뚜렷하진 않단 거죠. 확실히 지난 앨범들에서보다는 비교적 친절한 음악으로 진입장벽을 낮추긴 했어요. 직관적인 멜로디 위에 어렵지 않게 풀어낸 프로덕션은 분명 장르 음악과 대중음악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임팩트 있게 꽂히는 구간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된 모습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네, 현재 신지양은 유른과
함께 저스트뮤직을 이끌어갈 새로운 얼굴임엔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기존 전뮤가 보여주던 이미지, 즉 개성이 너무 강해서 사회에 합의된 틀과 잘 맞지 않는 인디고 차일드스러운 캐릭터들과는 확연히 다른 대가를 지니고 있죠. 뭔가 외적으로 풍기는 똘끼는 없고 그저 묵묵히 음악만 파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니까요. 근데 바로 그 점이 전뮤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암시하는 지점이라 생각해요. 우리 주위에 있을 법하지만 음악만큼은 역체감을 느끼게 하는 아티스트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은 이미지 소비에 지친 현재 힙합씬에 필요한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주에린인데요. 솔직히 아직까지 이누님의 조남이 장르 팬들 사이에서도 낯설게 느껴질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혹자는 나초 맞춰 주에린 바이럴 돌리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겠죠. 주에린은 지금보다 더 떠야 합니다. 그 근거는 바로 작년에 발표한 그의 앨범 쿨에 있습니다. 본작은 대중들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멜로디와 리듬 위에 세워졌고 겉으로만 보면 꽤 대중가요스러운 맛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음악적 디테일이 빠진 건 아니죠. 주에린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그 디테일이니까요. 박준우, 구영준 등 든든한 프로듀서 군단과 함께한 본작은 묵직한 볼륨보단 통통 튀는 악기와 샘플들로 공간을 밀도 있게 채웠어요. 대중친화적인 미니멀함과 음악적 완성도의 콤팩트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낸 셈이죠. 이 같은 작법은 슬롬이나 피셔맨 같은 스탠다드 프렌즈 소속 아티스트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앨범의 완성도를 높인 또 하나의 축은 바로 주에린의 보컬과 가사예요. 햇살을 머금은 듯한 깨끗하고 담백한 보컬 톤, 그리고 리듬을 유려하게 타는 안정된 가창은 신인의 풋풋함과 베테랑의 관록을 동시에 품고 있죠. 또 툭툭 끊어 말하는 듯한 스타카토 창법과 그와 반대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레가토 창법을 오가며 주에린은 프로덕션에 맞는 리듬과 발성도 능숙하게 운용합니다. 거기에 섬세한 감정 표현까지 더해지니 보컬리스트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할 수 있죠. 그리고 2위에 얹은 키치한 가사는 주에린 음악의 마지막 퍼즐이에요. 일상 속에서 건져올린 사소한 소재를 갖다가 재치있는 시선으로 풀어내는 화법은 각 트랙들이 조각처럼 모여 주에린이란 캐릭터를 형상화했어요. 이를테면 복도식 아파트에 사는 애인과 이별하면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갈까 망설인다거나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부끄러워서 괜히 비영과 오빠 탓으로 돌려버리는 엉뚱한 화법 등으로 말이죠. 이런 표현은 곡에 인간적인 매력을 부여하고 앞서 말한 보컬 스타일과 음색과 조화를 이루며 주에린만의 스타일을 확립시켰습니다. 다시 돌아가볼까? 난 너무 멀리 왔나봐. Kiss or fight. I'm just tired. 긴 굴곡 돌려야 내 노래하려면. 근데 이런 점들 때문에 주에린의 다음 행보가 더 기대돼요. 이번엔 비교적 소박한 볼륨의 앨범을 들고 나왔지만 차기작은 좀 더 고봉밥 스타일로다가 트랙을 꽉 채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길 정도로요. 그래서 만약 그 정규작에서도 이번과 같은 퀄리티를 유지한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주목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해요. 진짜 R&B 씬에 나타난 물건이걸랑요. 네, 그리고 이 네 분 외에도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죠. CK사단에 새롭게 합류한 나오아 임영, 6년 전 빈센스의 샤럿을 받고 올해 상반기 남자니까로 뜨거운 남자가 된 포티몬키, 그리고 프로듀서이자 플레이어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러버보이까지 이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지금의 씬이 흘러가는 방향을 가늠하게 해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요즘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아티스트는 누구인지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그럼 전 다음에 올게요.